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농구 토토 승호패 29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지난 시즌 농구 승호패와 농구 배구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농구 승호패 다수의 회차에서 조합픽들이 적중했고 미국 NBA를 비롯한 국내 농구와 국내 배구 프로토 조합도 꾸준하게 적중하면서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번 농구 배구 시즌도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으로 검증된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NBA 농구 조합픽까지 받아보시려면 VVIP 등급으로 가입해 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휴스턴 로켓츠의 경기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OKC와 올 시즌 야심차게 케빈 듀란트를 영입하면서 대권 도전에 나선 휴스턴의 빅매치가 개막전부터 성사됐습니다. 먼저 홈팀 OKC는 지난 시즌과 동일한 우승 멤버들이 올 시즌에도 팀의 주축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필두로 2옵션 제일런 윌리엄스가 팀의 원투펀치 역할을 맡을 것이고 홈그랜과 하텐슈타인 트윈타워 조합이 골밑을 든든하게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알렉스 카루소와 아이제아조, 에런 위긴스 등 기존의 핵심 세컨 유닛들도 그대로 유지된 OKC이기 때문에 올 시즌에도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시즌 기간 4승 2패의 준수한 성적으로 예열을 마친 만큼 지난 시즌 왕좌에 앉았던 이 젊은 팀이 올 시즌에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원정팀 휴스턴은 지난 시즌 이메 우도카 감독의 지도하에 성공적인 리빌딩 시즌을 보냈고 올 시즌 야심차게 베테랑 케빈 듀란트를 영입하면서 서부 컨퍼런스에서 OKC를 견제할 만한 강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올 시즌 경기에 나설 수 없는 베테랑 프레드 밴블릿을 대신해 데뷔 2년차 리드 셰퍼드가 주전 포인트 가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고 지난 시즌 맹활약을 펼쳤던 데뷔 3년차 아멘 탐슨이 볼 핸들러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제2의 요키치라 불릴 만큼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알페렌 센군이 올 시즌에도 팀의 주전 센터이자 컨트롤 타워로서 맹활약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 케빈 듀란트는 팀의 주득점원이자 젊은 선수들을 이끄는 리더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젊은 선수들의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수비력을 휴스턴에 성공적으로 이식한 이메 우도카 감독이 베테랑 듀란트를 팀에 어떻게 녹아들게 할지 올 시즌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오클라호마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오클라호마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LA 레이커스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NBA 최고 인기 두 팀이 개막전에 다시 만났습니다. 먼저 홈팀 레이커스는 역시나 지난 시즌 팀에 합류한 루카 돈치치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통해 데뷔 이래 몸 상태가 가장 좋은 돈치치고 비시즌 기간 유로 바스켓에서도 맹활약하면서 경기 감각을 유지했기 때문에 올 시즌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부상으로 인해 11월 중순 정도는 돼야 경기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 시즌 팀에 새롭게 합류한 센터 디안드레 에이튼의 활약 여부가 시즌 초반에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 상대인 골든 스테이트는 드레이먼드 그린과 알 호포드, 지미 버틀러까지 인사이드에서 위협적인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는 자원들이 두루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에이튼의 활약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골든 스테이트는 올 시즌 보스턴으로부터 알 호포드를 영입하면서 센터 포지션을 보강했습니다. 기존의 팀의 코어인 스테픈 커리와 드레이먼드 그린을 필두로 지난 시즌 팀에 합류해 인사이드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지미 버틀러, 3점슛 능력을 갖춘 빅맨인 베테랑 호포드까지 합류하면서
올 시즌에도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춘 골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수들이 나이가 있는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조나단 쿠민과 모제스 무디, 브랜딘 포젬스키 등 팀의 젊은 자원들이 지난 시즌처럼 올 시즌에도 팀의 에너지 레벨을 올려준다면 신구가 조화된 전력으로 어느 팀을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승 5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안양 정관장과 부산 KCC의 경기입니다. 현 시점 KBL에서 흐름이 가장 좋은 두 팀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먼저 홈팀 정관장은 유도훈 감독 지도하에 특유의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시즌 초반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시즌 7경기 평균 실점이 66.9점으로 10개 구단 중 가장 낮은 정관장인데 수비가 안정되니 자연스레 공격도 잘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이스 변준영은 지난 시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올 시즌 재기량을 100% 보여주고 있고 오브라이언트와 아반도 듀오도 공수에서 맹활약을 펼치면서 단숨에 우승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정관장입니다. 원정팀 KCC는 최근 4연승을 질주하면서 선두 자리에 올라 있는데 무엇보다 허웅과 숀롱 원투펀치의 공격력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숀롱은 뛰어난 골 및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고 에이스 허웅은 클러치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하면서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송교창 역시 공수에서 맹활약해주고 있고 장재석과 최진광도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면서 최준용과 허운의 부상 공백을 잘 메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타 플레이어 출신인 이상민 감독이 국가대표 다수가 포진되어 있는 KCC를 자신의 색깔대로 잘 이끌어가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 정관장 유도훈 감독과의 지략 대결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뉴욕 닉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욕은 지난 시즌과 동일한 주전 라인업이 가동될 것으로 보이고 팀에 새롭게 합류한 조던 클락슨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뉴욕은 주전 라인업은 강력하지만 이에 비해 빈약한 세컨 유닛들이 늘 약점으로 지목됐던 만큼 올 시즌 클락슨이 벤치 구간 얼만큼 활약해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인해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던 센터 미첼 로빈슨이 시즌 초반부터 경기에 나설 수 있다면 포워드 조시 하트를 벤치 구간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주전들의 체력 관리를 한결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런슨과 타운스 듀오의 득점력은 리그 최상위권이고 공수겸장 아누노비와 다재다능한 윙포워드 브리지스까지 포진된 뉴욕이기 때문에 올 시즌에도 동부의 강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정팀 클리블랜드는 지난 시즌 케니 애킨슨 감독의 지도하에 정규 시즌 64승 18패, 챔피언 OKC에 이어 전체 승률 2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인디애나의 1승 4패, 업셋을 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지난 시즌 도노반 미첼과 다리우스 갈란드 백코트 듀오, 에반 모블리와 제러드 알렌 트윈 타워가 보여준 공격 농구는 올 시즌에도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갈란드는 발가락 부상으로 최소 한 달 이상 결장이 유력하고 맥스 스트러스 역시 왼발 골절로 인해 수술을 받으면서 2달 이상 결장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즌 초반에는 100% 전력으로 경기에 임할 수 없는 클리블랜드입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 주전 라인업은 동일한 반면 벤치 자원들에는 다소 변화가 있었는데 유리몸의 대명사 이적생 론조볼이 갈란드가 없는 시즌 초반 주전과 벤치를 오가며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고 모블리와 알렌의 백업으로 영입된 레리 낸스 주니어의 활약 여부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뉴욕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뉴욕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샬럿 호네츠와 브루클린 네츠의 경기입니다. 두 팀 모두 리빌딩 중인 팀이기 때문에 올 시즌에도 좋은 성적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먼저 홈팀 샬럿은 에이스 라멜로 볼이 얼만큼 건강하게 경기를 소화하느냐가 관건이 되겠고 핵심 스코어러인 마일스 브리치스의 활약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팀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한 데뷔 3년차 브랜든 밀러 역시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고, 유타에서 합류한 콜린 섹스턴 역시 주전과 벤치를 오가며 활약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가드 자원들은 팀 전력에 비해 나쁘지 않은 샬럿입니다. 다만 디아바테가 주전으로 뛰어야 하는 샬럿의 페인트존은 냉정하게 말하면 리그 최하위의 경쟁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상대인 브루클린의 클렉스턴과의 매치업에서도 디아바테가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원정팀 브루클린은 올 시즌 덴버로부터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영입했고, 코트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는 테렌스맨 역시 영입하면서 어느 정도 전력 보강을 했습니다. 어느덧 팀의 에이스로 성장한 캠 토마스도 팀에 잔류했고, 센터 닉 클렉스턴 역시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빅맨 자원이기 때문에 이번 샬럿전은 브루클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 시즌 데뷔하는 루키 이고르 데민이 팀의 1번 가드 포지션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백코트 싸움에서는 샬럿의 라멜로 볼과 브랜든 밀러 조합에게 밀릴 것으로 보이는 브루클린입니다. 이 경기는 백코트 싸움에서는 홈팀 샬럿이 우세하고, 반대로 프론트코트 싸움에서는 원정팀 브루클린이 우세한 만큼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올랜도 매직과 토론토 랩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올랜도는 지난 시즌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플레이인 토너먼트에 진출했고, 애틀랜타를 잡아내면서 플레이오프 1라운드까지 진출했지만 거한 보스턴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아쉽게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올랜도는 파울로 벤케로와 프란츠 바그너, 확실한 원투펀치를 필두로 젊은 선수들이 나날이 성장해가고 있고, 최근 몇 시즌간 이들이 보여준 짠물 수비는 올랜도를 그저 젊은 다크호스 팀이 아닌 동부의 강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다만 좋은 수비력과는 달리 약점으로 지적됐던 건 3점슛 생산력이었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멤피스로부터 데스먼드 베인을 영입하는 강수를 둔 올랜도입니다. 올랜도는 베인을 데려오기 위해 무려 1라운드 지명권 5장과 칼드웰 포프, 콜 앤서니까지 보냈기 때문에 올 시즌 이 베인의 활약 여부에 따라 시즌 전체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시즌에 치러진 4경기에서 4전 전승을 거둔 올랜도고, 2경기가 모두 마이애미를 상대로 한 승리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마이애미는 지난 시즌 팀의 에이스 지미 버틀러가 골든 스테이트로 떠나면서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당초 버틀러가 떠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이 어렵다는 평이 많았지만 팀의 새로운 에이스 타일러 히로의 맹활약에 힘입어 플레이오프 진출까지는 성공했던 마이애미입니다. 물론 클리블랜드를 만나서 내리 4연패를 당하면서 무기력하게 탈락하긴 했지만 팀의 중심이 지미 버틀러에서 타일러 히로로 완벽하게 교체되는 걸 알린 시즌이었습니다. 다만 왼발 수술을 받은 히로는 11월 중순은 돼야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마이애미는 시즌 초반 전력 누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히로가 없는 시즌 초반 이적생 노먼 파웰이 제 몫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고, 지난 시즌 버틀러와 트레이드되면서 팀에 합류한 앤드류 위긴스의 활약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프리시즌 기간 치러진 6경기를 모두 패배한 마이애미고, 그중 2경기가 올랜도에게 당한 패배이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올랜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7번째 경기는 애틀랜타 호크스와 토론토 랩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애틀랜타는 지난 시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야심차게 영입했던 디존테 머레이를 뉴올리언스로 떠나보내면서 트레이 영과 디존테 머레이, 올스타 백코트 듀오의 해체를 알렸고, 머레이의 보상 선수로 합류한 다이슨 데니얼스가 영의 새로운 백코트 파트너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트레이드는 신의 한 수가 됐는데, 기존의 영과 머레이 듀오는 두 선수 모두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위력을 발휘하는 선수들인 만큼 시너지가 나오지 않았던 반면, 다이슨 데니얼스는 트레이 영의 부족한 수비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가드이기 때문에 생각 이상으로 궁합이 잘 맞는 백코트 듀오가 결성됐던 지난 시즌이었습니다. 어느덧 데뷔 5년차를 맞는 제일런 존슨도 올스타급 포워드로 성장했고, 지난 시즌 전체 1픽으로 애틀랜타에 지명된
자카리 리사시에도 데뷔 시즌부터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애틀란타의 미래를 밝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 시즌을 앞두고 보스턴으로부터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를 영입했고 루크 캐너드와 니켈 알렉산더 워커 같은 준수한 백업 자원들까지 영입하면서 오프시즌 전력 보강을 제대로 한 애틀란타입니다. 주전과 벤치 모두 강력한 라인업을 구성한 애틀란타인 만큼 올 시즌 플레이오프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토론토는 지난 시즌 트레이드를 통해 브랜든 잉그램을 영입하면서 올 시즌을 준비했는데 확실히 잉그램의 합류로 인해 주전 라인업은 나쁘지 않게 구성된 올 시즌입니다. 지난 시즌 나란히 뉴욕에서 넘어온 임매뉴얼 퀴클리와 RJ 베럿, 어느덧 팀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한 스카티 반즈, 부상으로 결장이 잦았지만 평균 득점과 리바운드 모두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던 베테랑 야코퍼들까지 이적생 잉그램만 제 몫을 해준다면 확실히 주전 라인업 자체는 어느 팀을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즈와 잉그램 모두 3점슛보다는 미드레인지를 선호하는 포워드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공존시킬 수 있느냐가 이번 시즌 중대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애틀란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보스턴 셀틱스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경기입니다. 동부를 대표하는 강팀의 맞대결이지만 올 시즌에는 두 팀 모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홈팀 보스턴은 팀의 에이스 제이슨 테이텀이 지난 시즌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하면서 올 시즌도 시즌 아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와 알 호포드, 루크 코넷까지 팀을 떠나면서 사실상 빅맨진이 초토화된 보스턴이고 팀의 앞선 수비를 책임졌던 드루 할러데이도 팀을 떠났기 때문에 올 시즌은 냉정하게 보스턴이 테이텀 복귀 전까지 한 템포 쉬어가는 시즌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기존의 우승 멤버인 제일런 브라운과 데릭 화이트의 어깨가 무거워진 상황인데 무엇보다 이적생 앰퍼니 사이먼스가 보스턴의 3점 농구에 얼만큼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3점 슛에 일가견이 있는 사이먼스지만 수비력은 드루 할러데이에 비해 한참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도 올 시즌 보스턴의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 원정팀 필라델피아는 지난 시즌 야심차게 폴 조지를 영입하면서 조엘 엠비드와 폴 조지, 타이리스 맥시로 구성된 빅3 라인업을 구성했지만 조지와 엠비드의 부상이 발목을 잡으면서 최악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나마 엠비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얼마 전 치러졌던 미네소타와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고 폴 조지 역시 당초 예상보다는 복귀가 빠르게 이뤄질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즌 개막을 앞두고 한숨 돌린 필라델피아입니다. 만약 엠비드가 보스턴전에 출전이 가능하다면 빅맨진이 약해진 보스턴을 상대로 필라델피아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9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카고는 NBA를 대표하는 빅마켓 구단이지만 최근 몇 시즌간 윈나우도 아닌 그렇다고 탱킹을 통한 리빌딩도 아닌 애매한 행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팀의 핵심이었던 더마 드로잔과 알렉스 카루소를 떠나보내면서 리빌딩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시카고지만 잭 라빈과 니콜라 부세비치는 트레이드하지 못하면서 역시나 어정쩡한 행보는 이어졌습니다. 물론 코비 화이트와 이적생 조시 기디가 맹활약하면서 팀의 중심이 젊은 선수들로 변화했고 트레이드 막판 잭 라빈을 결국 세크라멘토로 떠나보내면서 리빌딩에 박차를 가한 시카고고 루키 마타스 부젤리스가 맹활약을 펼치면서 나름 희망을 본 지난 시즌이었습니다. 오프 시즌에 론조볼을 클리블랜드로 보내고 아이작 오코로를 데려온 트레이드 외엔 별다른 전력 보강이 없었지만 조시 기디와 재계약하면서 지난 시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기디 화이트 백코트 듀오를 올 시즌 다시 볼 수 있게 됐는데 다만 화이트가 종아리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초반 결장이 불가피한 건 시카고로선 아쉬운 대목입니다. 사실상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하는 화이트가 결장한다면 공수 양면에서 상당히 큰 전력 누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정팀 디트로이트는 지난 시즌 JB 비커스테프 감독 선임 이후 완전히 다른 팀으로 바뀌었는데
자동문의 대명사였던 수비가 단단해졌고 에이스 케이드 커닝햄을 중심으로 짜임새 있는 농구를 펼치면서 플레이오프에 직행하는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공격은 대부분 커닝햄을 거쳐서 진행됐고 커닝햄의 파생 효과로 생긴 공간에서 말릭 비즐리 같은 3점 슈터들이 3점 슛을 시도하는 공격을 펼쳤는데 이게 적절하게 먹혔던 지난 시즌이었습니다. 다만 말릭 비즐리가 도박 사건에 연루되면서 올 시즌 재계약을 할 수 없었고 비즐리 대체자로 마이애미로부터 던컨 로빈슨을 영입한 디트로이트입니다. 지난 시즌 잘 풀렸던 디트로이트의 공격을 다시 보려면 이 로빈슨의 활약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고 부상으로 현재 회복 중인 팀의 2옵션 제이든 아이비의 빈자리를 이적생 카리스 르버트가 얼만큼 메워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난 시즌 시카고를 상대로 3승 1패를 거뒀던 디트로이트이기 때문에 커닝햄을 필두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디트로이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멤피스는 두터운 뎁스를 활용해 자모란트와 제런 잭슨 주니어를 비롯한 주전들의 출전 시간을 잘 관리하면서 시즌 초중반 호성적을 거뒀는데 후반기 모란트와 잭슨 주니어가 부상으로 이탈이 잦았고 이에 팀 성적도 하락세를 타면서 플레이인 토너먼트에 간신히 진출한 멤피스입니다. 올 시즌 큰 변화가 있었던 건 바로 데스먼드 베인의 이적인데 멤피스는 베인을 올랜도로 보내고 1라운드 지명권 5장과 칼드웰 포프, 콜 앤서니를 얻게 됐습니다. 나쁘지 않은 트레이드를 성사시킨 멤피스고 핵심 백업 자원인 산티 알다마와 재계약, 클리블랜드로부터 타이 제롬을 영입하면서 벤치 뎁스도 유지한 모습입니다. 물론 타이 제롬과 브랜든 클라, 스카티 피펜 주니어 등 핵심 벤치 자원들이 부상으로 인해 당장 출전이 어렵지만 이 외에도 가용 자원들이 많은 멤피스이기 때문에 시즌 초반 모란트와 잭슨 주니어가 부상 없이 활약해 줄 수 있다면 여전히 플레이오프 진출까지는 노려볼 만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뉴올리언스는 오프시즌 동안 팀의 에이스 자이언 윌리엄슨의 다이어트 소식이 가장 이목을 끌었는데 실제 자이언은 데뷔 이래 가장 큰 감량에 성공했고 실제 몸 컨디션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시즌을 앞두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시즌 야심차게 영입했던 디존테 머레이가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을 당했고 올 시즌에도 출전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부랴부랴 조던 풀을 영입한 뉴올리언스인데 맥컬럼을 워싱턴으로 보내고 얻은 풀이기 때문에 트레이드에 대한 평가는 반반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데뷔 2년차를 맞는 센터 이브 미시가 지난 데뷔 시즌부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고 트레이 머피 3세와 자이언 윌리엄슨 원투펀치가 제 몫을 했다면 포텐 자체는 나쁘지 않은 주전 라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던 풀이 워낙 기복이 심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풀의 활약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멤피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멤피스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1번째 경기는 미러키 벅스와 워싱턴 위저즈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전력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는 경기로 홈팀 미러키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는 올 시즌을 앞두고 데미안 릴라드를 방출시키는 초강수를 뒀는데 릴라드를 방출시키면서 생긴 여유로 인디애나로부터 마일스 터너를 영입하면서 전력 보강을 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야니스 아데토쿤보는 얼마 전에 있었던 유로바스켓에서 맹활약을 펼치면서 자국 그리스에게 동메달을 안겼을 정도로 폼이 올라왔기 때문에 터너와 야니스, 트윈타워 조합을 워싱턴이 막아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워싱턴은 올 시즌도 리빌딩 시즌인 만큼 시즌 최하위권이 예상되고 이번 미러키 원정 역시 고전이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홈팀 미러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유타 재즈와 LA 클리퍼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역시 전력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는 경기로 원정팀 클리퍼스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퍼스는 노먼 파웰을 트레이드로 떠나보냈지만 피닉스에서 방출된 브래들리 빌을 FA로 저렴하게 영입했고 크리스 폴을 비롯해 존 콜린스와
브룩 로페즈까지 영입하면서 전력 보강을 알차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임스 하든과 카와이 레너드가 부상 없이 시즌을 치른다면 플레이오프 그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클리퍼스인데, 다만 개막을 앞두고 레너드와 클리퍼스 간 뒷돈 논란이 터지면서 변수가 생긴 상황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지만 추후 이 논란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팀과 레너드 모두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조사 중인 단계로 이번 경기 레너드가 출전한다면 리빌딩 팀인 유타를 상대로 무난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이는 클리퍼스입니다. 홈팀 유타는 탱킹 시즌을 보내면서 2025년 드래프트에서 1순위 지명권을 가질 확률이 높았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전체 5순위 획득에 그쳤고 리빌딩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라우리 마카넨과 워커 캐슬러 원투펀치가 팀에 남았지만 올 시즌 역시 서부 하위권 성적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클리퍼스전도 고전이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LA 클리퍼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댈러스 매버릭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댈러스는 지난 시즌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루카 돈치치를 LA 레이커스로 보내고 앤서니 데이비스를 데려온 초대형 트레이드를 시작으로 1.8%라는 희박한 확률을 뚫고 거머쥔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지명권을 통해 슈퍼루키 쿠퍼 플래그를 지명하면서 NBA 모든 구단 중 가장 이목을 끈 구단이 됐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와 PJ 워싱턴, 데니얼 게포드와 데릭 라이블리 2세까지 원체 프론트코트진은 탄탄했던 댈러스인데 쿠퍼 플래그라는 슈퍼루키까지 합류하면서 그야말로 포워드 왕국이 된 댈러스입니다. 부상으로 인해 시즌 말미에나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카이리 어빙의 공백을 이적생 디안젤로 러셀이 메워야 하는 점이 댈러스의 불안 요소라 할 수 있겠는데, 단테 엑섬과 맥스 크리스티 같은 백업 가드 자원들이 기복이 심한 러셀의 경기력을 얼만큼 커버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샌안토니오는 지난 시즌 중반 세크라멘토로부터 디에런 팍스를 영입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렸지만 팀의 에이스 빅터 웬바냐마가 혈전 증상을 보이면서 시즌 아웃이 되는 초대형 악재를 만나면서 시즌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을 앞두고 전력 봉화를 나쁘지 않게 한 샌안토니오인데 보스턴으로부터 루크 코넷을 영입하면서 웬바냐마의 수비 부담을 줄였고 켈리 올리닉도 영입하면서 프론트 코트를 강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시즌 신인왕을 차지한 스테폰 캐슬과 올 시즌 드래프트 전체 2순위로 지명된 루키 딜런 하퍼까지 가드진 역시 탄탄한 샌안토니오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그 이상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4번째 경기는 피닉스 선즈와 세크라멘토 킹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피닉스는 지난 시즌 데빈 부커와 케빈 듀란트, 브래들리 비로 이루어진 빅3를 앞세워 플레이오프 진출 그 이상을 노렸지만 플레이오프 진출은커녕 5할 승률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끝내 이 빅3는 올 시즌 해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케빈 듀란트를 휴스턴으로 보낸 대가로 제일런 그린과 딜런 브룩스가 팀에 합류했고 셀러리 캡 유동성 확보를 위해 브래들리 비를 방출하는 강수를 둔 피닉스입니다. 약점으로 지목됐던 센터 포지션 보강을 위해 마크 윌리엄스를 영입했고 드래프트 빅맨 최대어였던 카만 말루아치를 지명하면서 올 시즌을 준비한 피닉스입니다. 다만 데빈 부커와 제일런 그린 두 선수 모두 슈팅 가드 유형이기 때문에 공격을 조립할 포인트 가드 역할이 애매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좀 더 포인트 가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부커의 어깨가 무거워진 상황입니다. 올 시즌 부커와 그린 이 두 선수의 공존을 어떻게 이뤄내느냐가 피닉스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원정팀 세크라멘토는 지난 시즌 더마 드로잔을 영입하면서 승부수를 뒀지만 디에런 팍스와 드로잔이 공존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팍스는 샌안토니오로 떠났고 팍스의 대체자로 잭 라빈이 영입됐지만 이미 라빈과 드로잔 듀오는 시카고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듀오이기 때문에 역시나 세크라멘토는 플레이인 토너먼트에서 댈러스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오프 시즌에 유로바스켓에서 독일을 우승으로 이끌며 대회 MVP를 수상한 데니스 슈로더와 베테랑 러셀 웨스트브룩을 영입했지만 이 외의 전력 보강은 없었고, 무엇보다 팀의 주전 센터이자 에이스인 도만타스 사보니스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시즌 초반 결정이 유력하기 때문에 이번 시즌 역시 출발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세크라멘토입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농구 토토 승호패 29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